네, 오늘은 전력망을 둘로 나누기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n개의 송전탑이 있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트리 형태로 연결돼 있대요.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보죠. 예를 들어 n이 5예요. 그러면 송전탑이 하나, 송전탑 1, 송전탑 2, 송전탑 3, 송전탑 4, 송전탑 5 이렇게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얘네들이 트리 형태로 연결돼 있으려면 트리 형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트리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이건 트리가 아닌 거죠. 그럼 트리는 사이클이 없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끼리는 다 연결돼 있지만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트리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사실 크게 알아둘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노드가 n개인데 트리예요. 그럼 간선수는 세보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n-1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입출력 예시에서도 보면 한번 보면 n이 9일 때는 와이어스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쌍들이 8개가 있고, n이 4일 때는 3개가 있고, 7일 때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거를 끊어서 현재의 전력망 이 네트워크를 얘네들을 두 개로 분리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돼요. 얘 잘랐을 때, 뭐, 얘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얘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 와이어마다 돌아가면서 얘 잘랐을 때 한번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음 거 잘라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어, 송전탑의 차이가, 개수의 차이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 최소로 만들어야겠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자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잘랐을 때 이 그 네트워크의 송전탑은 하나고, 요렇게 잘랐을 때는 하나 그리고 네 개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4 빼기 2라니까 3이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놈의 값을 제일 작게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게라는 거는 이 값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고 한번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 요 놈을 잘랐을 때 살펴보면 이 친구 하나죠. 근데 이 친구부터 살펴볼게요. 이 친구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 이렇게 잡고 그냥 BFS나 뭐 DFS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을 탐색하면서 어, 하나 뭐 이렇게 BFS로 둘, 셋, 넷 이렇게 찾아서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해두고 어, 코,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코드로 넘어와서 한번 문제부터 이해해 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util 클래스들이 어, java.util 이 패키지 뭐 라이브러리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해시 맵 이런 것들이 그, 그 유틸성 그런 컬렉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전부 유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임포트해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아까 송전탑 개수 n개, 그리고 그 송전탑끼리 어느 송전탑과 어느 송전탑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선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와이어리스에 담겨서 들어와요. 와이어리스가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이니까 보면은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1번과 3번이 연결돼 있으니까 1, 3,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번과 3번이 연결돼 있으니까 2, 3,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들어오겠죠. 이런 꼴로 들어온다고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n이 3이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오겠죠. 1, 3 예를 들어서 2, 4 뭐 이런 식으로 와이어스의 길이, 랭스라고 하죠. 그게 2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TMI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푸냐. 일단 이 와이어스 데이터는 현재 뿔뿔이 흩어진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과 3번이 연결돼 있고 뭐 2번과 4번이 연결돼 있다. 근데 다시 1번과 뭐 5번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규칙성 없이 이렇게 뿌려져서 들어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우리는 1번은 어떤 노드들이랑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2번 송전탑은 어떻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꼴로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나타내 보려고 저는 이걸 인접 리스트의 꼴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 인접 리스트라는 거를 그냥 자주 쓰긴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쓸 때는 그냥 써가지고 이 인접 리스트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이에요. 1번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접 리스트 1번이 어떤 애들이랑, 그러니까 그게 리스트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자료 구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접 리스트 꼴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인티저들의 리스트의 배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코드를 끝까지 작성을 하고 한번 다시 말을 이어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저는 n 플러스 1 이렇게 해줄 건데 왜 그러냐, 이거는 뭐예요? 배열 안에,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가 인티저의 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djacency 리스트, 그러니까 인접 리스트에 뭐 우리는 0번 말고 1번부터 쓸 거예요. 왜냐면은 송전탑이 1번부터 뭐죠? 송전탑이 보면은 1부터 n까지죠. 그러니까 0번을 안 쓰니까. 예를 들어 1이면 여기에 1번 노드랑 연결된 애들의 뭐 리스트들이 담겨 있을 거고, 인덱스를 이제 어느 송전탑,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송전탑이,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다른 송전탑들과 연결돼 있는지 이런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0번 인덱스는 사실 0번 송전탑이 없으니까 무시를 할 거고, 1번부터 n번까지는 1번 송전탑이 어떤 애들이랑 연결돼 있고 2번 송전탑이 어떤 애들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폼은 돌려서 1번부터 n번 송전탑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아직 객체가 할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바 특징이죠. 그래서 i번 그냥 add list라고 할게요. add list, 인접 리스트 i번은 new 해주고, 그리고 array list new 해가지고 할당해주고, 객체 할당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new 해주고, 그래서 지금 0번 빼고 1번부터 n번까지는 array 리스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런 문법, 와이어스 2차원 배열인데 요런 식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스가 1, 3, 2, 4, 3 요 두 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와이어스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 돌릴 때마다 요렇게 쌍이 인트 1차원 배열, 요게 한 루프에서는 1, 3 이렇게 와이어에 담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2, 3 이렇게 담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 사항들은 하나하나 그냥 구글링 같은 거 해보셔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이어스 뿔뿔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여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하기 쉽게 A랑 B랑 연결돼 있다고, A 송전탑하고 B 송전탑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 와이어의 0은 A에 담아주고, 와이어의 두 번째 들어온 거 0이 첫 번째 들어온 거 두 번째 들어온 걸 A랑 B랑 이렇게 변수에 담아주고, 그리고 아까 한 인점 리스트 A랑은 B가 연결되어 있다고 들어온 거니까 add 해가지고 리스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add하면 추가하는 거죠. 그 리스트에 B 추가해주고, 마찬가지로 A랑 B랑 A가 B랑 연결되어 있으면 B도 A랑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표시해 줄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Y에 들어온 애들끼리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주면 인점 리스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선들을 하나씩 끊어보면서 그 각각의 경우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끊어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그대로 전선들 하나씩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끊어야 돼요. A랑 B랑 일단 끊어볼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선이 뭐 n이 3일 경우에는 전선 경우가 두 가지 들어오겠죠. 그럼 이게 포문도 두 번 돌겠죠. 첫 번째 애 한 번 끊어보고, 그다음에 전선 끊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BFS랑 DFS 써가지고 뭐 아까 봤을 때 뭐 1이랑 끊고 2, 3, 4 이렇게 5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한쪽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트워크가 두 개 생겼어요. 이렇게 쭈르륵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이랑 2번이랑 끊어서 2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요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전체 5개예요. 그럼 5 빼기 4 하면은 얘 네트워크에서 송전탑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전선을 다시 이어 붙여야겠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이제 새로운 전선, 다른 경우의 수 전선 끊어보고, 그때는 각 네트워크들의 송전탑 개수 확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일 비슷하게, 아까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는 차이가 3이었는데 두 번째 거는 차이가 2예요. 그러면 줄었으니까 다시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애가 필요해요? 우리가 제일 차이를 작게끔 각 네트워크들의 송전탑에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차이를 제일 줄여야겠죠.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integer.max value 해가지고 제일 크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때마다 diff보다 값이 작아졌네 하면 업데이트 해주고 또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일 작게끔 diff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고 진행할게요. 전선 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선 끊으려면 우리가 여기에 이거 뭐라고 하죠? 레퍼런스 사이트라고 하죠. 자바 풀 때 아마 코딩 테스트 볼 때도 레퍼런스 사이트 연결돼 쓰게 해주실 텐데, 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보서 확인해 봅시다. util.list예요. 여기서 보면 끊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형식을 타입 값을 int로 넘기면 인덱스를 짜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1번하고 3을 1번 전선하고 3번 전선이 1번하고 3번을 끊고 싶어 이랬을 때 인점 리스트 a.remove b를 끊어야겠죠. 근데 그냥 b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b라는 애를 어레이 리스트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int 값으로 넣게 되면은
B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를 삭제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integer 점 value of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스트, 아까 보면은 이 리스트죠.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여기서 B라는 값을 갖고 있는 애를 지우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서 시작하는 송전탑 B에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A를 지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이어붙여 줘야겠죠. add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다시 이렇게 add 뒤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랑 끊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여기선 그냥 BFS로 구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BFS 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BFS에서 int형, 그 해당하는, 예를 들어 아까 다시 돌아와서 1번이랑 2, 3, 4, 5 이렇게 되게 끊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한 네트워크를 순회했을 때 거쳐간 송전탑이 몇 개인지를 반환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트리 A의 개수 4개를 반환하게끔 우리가 목표로 만들 거예요. BFS 함수로. 아직 임자는 아직 구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코드를 일단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에서 트리 A를 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4가 나오면 5에서 4를 빼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차이 값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temp diff라고 둘게요. method 뭐 절대값, 왜냐면 1에서 4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4 빼기 1, 그러니까 절대값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트리 A에서 트리 B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업데이트 시켜줘야겠죠. 만약에 diff가 작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저는 diff는 math.mid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diff 값이랑 이 사이클 한번 잘라봤을 때 여기서 나온 temp diff 값이랑 더 작은 거를 diff로 업데이트 시키겠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뭐죠? 이 BFS 값이죠. 이 BFS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면 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짤게요. 이거 private 반환 값은 아까 그 네트워크를 순회했을 때 나오는 송전탑이 몇 개가 나오냐 이거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리턴 값 인트로 두고, 그리고 근데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 인자는 보통 보편적으로 그냥 다 이래요. 어느 노드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해놓은 것처럼 인점 리스트 값은 이 순회할 때 어떤 애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형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왔을게요. 인점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2개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DFS가 BFS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BFS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줄이고 그냥 제가 코드를 그냥 위주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하겠죠. 총 안에 노드 개수가 몇 개인지, 송전탑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BFS 같은 거 풀 때 방문했는지, 그 노드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문했냐, visited new boolean n 플러스 1, 우리가 0번을 안 쓴다고 했으니까 1번부터 n번 노드를 각각 방문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sited를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이미 방문했으면 다음에 또 방문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따가 보고,
그래서 스타트 BFS 쓰려면 Q부터 만들어야겠죠. Q 인티저의 Q라고 하고 new array dec 이거는 그냥 Q 중에 Q를 구현하는 구현체 중에 하나 이거를 그냥 제가 골라다 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스타트부터 방문을 시작할 거니까 예를 들어 아까 1이랑 3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이거 말고 1이랑 2, 3, 4, 5 해서 잘랐는데 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1이랑 2를 잘랐잖아요.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 4개인 거 값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스타트는 2인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타트는 방문했으니까 true로 두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반환하는 거 이 네트워크 4개 있다 반환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int 뭐 count 해서 스타트 이렇게 셌다고 가정하고 1부터 시작하고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 que에도 offer 해준 다음에 start 이 que에 있는 메서드들도 이 레퍼런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add랑 offer랑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저는 그냥 이 예외 처리 예외 던지는 거 말고 그 안 던지는 애 그냥 골라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offer start하고 while q is empty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que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담긴 값 int now는 q.poll 해주고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 BFS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BFS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현재 탐색할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 4 오면 얘를 주인공으로 2가 어떤 애들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ow에서 2가 뽑혔으면 2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죠. 만약에 2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확인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인자 받아온 것 중에 인점 리스트 현재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보시면 아무튼 나우번 노드가 어느 다른 송전탑이랑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이 여기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걔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우가 2면 2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송전탑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고 돌려보면서 만약에 이게 방문을 이미 했었으면은 또 살펴볼 필요 없죠. 이미 카운팅이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문을 그 다음번 노드 방문이 안 돼 있는 애다. 그러면 Q에다가 넣어줘요. 넥스트를. 그리고 방문 처리도 해줘요. 그리고 카운트도 그 노드 이제 지나왔으니까 하나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 Q가 빌 때까지 돌아보면은 다 방문을 하겠죠. 비지스트도 다 true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 빼놓은 거 없죠. 그런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송전탑 몇 개인지 값이 TNT에 담겨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우리가 아까 BFS 스타트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정할게요. A랑 B랑 끊었잖아요. 근데 A가 얘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2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할 거다. B는 1이겠죠.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아까 N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점 리스트도 그대로 변수명 똑같이 쓸 거죠. 인점 리스트 정보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지 않을까요? 아이고 왜 저기 와요? 에러가 뜨네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적어놨는데 어? 또 어딘가 뭔가 있나 보네요.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이 처음이라 좀 중구난방했는데 점점 뭐 설명을 저도 풀다 보면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